31조 원. 세계가 경악했다. 거대한 중국의 첨단 장비들이 연쇄 폭발하며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5명의 한국인이 맨손으로 운명을 바꿨다. 사막 깊숙한 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48년 전 한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연결했을까?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진실이 시작된다. 2023년 3월 15일, 리야드 왕궁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나선 프로젝트였다. 네옴시티 지하 급수망 건설 프로젝트를 공개 입찰합니다. 31조 원 규모.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하 인프라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바로 죽음의 계곡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와디 타부크 지역에 펼쳐진 176km의 지옥 같은 구간. 지하 50m마다 안반층이 바뀌었다. 독성 가스가 분출했다. 지진이 수시로 일어났다. 칼리드 건설부 장관은 극도로 우려했다. 지난 30년간 14개국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최장 기록이 12km에 불과했다. 독일 최고의 지질학자 마르쿠스 라이너트도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왕세자의 의지는 확고했다. 더 큰 당근을 제시했다. 6개월 안에 완공하는 업체에게 추가로 10조 원을 지급하겠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총 41조 원. 한 나라의 국방 예산을 넘어서는 금액이었다. 첫 번째 도전자는 중국이었다. 장웨이밍이 이끄는 중국 국영건설공사가 나섰다. 그들은 자신만만했다. 세계 최대의 터널 굴착기 강철용을 가져왔다. 길이 120m, 무게 1200톤, 다이아몬드 날로 무장한 괴물 기계였다. 3월 20일 사막에 도착한 거대한 기계를 보고 모든 이들이 탄성을 질렀다. 한 달이면 끝납니다. 장웨이밍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날부터 문제가 터졌다. 가스 농도가 위험 수준이었다. 안반이 예상보다 3배나 딱딱했다. 진동으로 균열이 생겼다. 장웨이밍은 부하들을 독려했지만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일주일 후 참사가 일어났다. 오후 3시 42분 지하 28m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강철용의 주요 부품들이 산산조각 났다. 중국 측 기술자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장웨이밍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즉시 두 번째 기계를 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한 달 만에 중국은 12대의 터널 굴착기를 잃었다. 손실액만 8천억 원에 달했다. 결국 중국이 백기를 들었다. 철수합니다. 장웨이밍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다. 중국의 첫 번째 패배였다. 이어서 미국의 보링 코퍼레이션이 도전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개발한 최신 기술이었다. 하지만 역시 3주 만에 포기했다. 독일의 헤렌크네이트, 프랑스의 부이그, 일본의 시마이즈 건설까지 글로벌 건설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었다. 투입된 장비만 수백 대, 손실액은 수조 원에 달했다. 6개월이 지났다. 도전자들은 하나둘 떠났다. 죽음의 계곡은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 상태였다. 그때 마르쿠스 라이너트의 사무실로 한 통의 팩스가 날아왔다. 대한민국 지하건설에서 보낸 입찰 참가 신청서였다. 라이너트는 의아해했다.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다. 자료를 들여다보니 더 놀라웠다. 직원이 단 5명뿐이었다. 자본금은 50억 원에 불과했다. 중국이 투입한 예산의 200분의 1 수준이었다. 거대 기업들이 모두 실패한 프로젝트에 이 작은 회사가 도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력서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팀 리더 김태현, 나이 45세, 중동 지역 터널 건설 경력 22년,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성공 사례가 눈에 띄었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 터널, 2015년 이라크 모술 지하 급수로, 2019년 예멘 아덴 항만 터널. 모두 다른 업체들이 포기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다. 더 놀라운 건 팀원들의 구성이었다. 지질 전문가 이승호, 기계 전문가 박민수, 안전 관리자 정우진, 그리고 막내 최지연. 평균 나이 38세. 모두 중동 지역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었다. 라이너트가 왕세자에게 보고했다. 한국팀의 독특한 이력과 소규모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흥미롭군. 마지막 기회를 주자. 왕세자의 결정이었다. 3일 후, 김태현과 그의 팀이 리야드에 도착했다. 공항에서부터 의구심 가득한 시선들이 쏟아졌다. 거대한 중국 장비들의 잔해를 본 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태현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가방 속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1975년 3월, 아버지 김동철이 이 땅에서 쓴 일기였다. 48년 전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사우디에 와서 우물을 파고 도로를 건설할 때의 기록이었다. 오늘도 우물을 팠다. 사우디 친구들이 목말라 한다. 꼭 물을 찾아주고 싶다. 사막은 숨을 쉰다. 그 리듬을 알면 길이 보인다. 48년 전 약속. 이제 아들이 그 약속을 지킬 차례였다. 호텔에서 김태현이 팀원들을 모았다. 그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바로 간헐적 굴착법이었다. 아버지께서 개발하신 기법입니다. 이승호가 자료를 펼쳤다. 사막의 특성을 완전히 이용한 혁신적 방법이었다. 연속적으로 파는 대신 사막의 호흡에 맞춰 간헐적으로 굴착하는 기법이었다. 박민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수십 년간 준비해온 기술을 드디어 써먹을 때가 온 것이었다. 정우진은 걱정스러웠다. 위험한 작업이었다. 실수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최지연은 결연했다. 자신들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태현이 일기장을 펼쳤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또렷했다. 48년 전 사막에서의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성공하면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겁니다.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죽음의 계곡 입구에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도착했다. 한국팀의 임시 본부였다. 거대한 중국 기지의 폐허 옆에 자리 잡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태현의 마음은 뜨거웠다. 48년 전 아버지가 꿈꾸었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김태현은 사막을 바라봤다.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새벽 4시, 김태현이 첫 번째로 눈을 떴다. 사막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본 그 구절이 떠올랐다. 사막은 새벽에 가장 정직하다. 그때 진짜 목소리를 들려준다. 컨테이너 밖으로 나서자 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지금이 시작할 때였다. 이승호가 지질 탐사 장비를 꺼냈다. 중국 팀이 사용했던 거대한 장비들과는 달리 작고 정교했다. 48년간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호가 땅에 탐침을 꽂았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났다. 중국 팀이 놓친 결정적 정보가 보였다. 지하 구조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안반층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박민수가 흥미롭게 관찰했다. 아버지 세대가 개발한 간헐적 굴착법이 여기서 빛을 발할 것 같았다. 중국 팀이 실패한 이유를 알겠어요. 박민수가 화면을 가리켰다. 연속 굴착으로 집안을 자극한 거군요. 사막은 급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정우진이 안전 장비를 점검하며 동의했다. 그동안의 실패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성급한 진행이 재앙을 불렀다. 최지연이 현장 곳곳을 돌며 세밀하게 관찰했다. 젊은 감각으로 포착한 것들이 있었다. 바람의 방향, 모래의 색깔 변화, 지표면의 미세한 진동까지. 선배들, 여기 좀 보세요. 최지연이 특이한 지점을 발견했다. 다른 곳보다 모래가 더 굵었다. 지하에서 올라온 성분이 섞여 있었다. 이승호가 즉시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는 놀라웠다. 지하 35m 지점에 거대한 공동이 있었다. 천연가스가 축적된 위험 구역이었다. 중국 팀이 여기서 폭발한 거군요.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전 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첫 주는 철저한 준비에 집중했다. 176km 전 구간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위험 구역 34곳을 파악했다. 안전 통로 17개를 설계했다. 다른 팀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다.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택했다. 아버지 세대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굴착이 시작되었다. 김태현이 직접 첫 삽을 떴다. 상징적인 의미였다. 아버지, 시작합니다. 그의 음성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민수가 개조한 소형 굴착기가 투입되었다. 중국의 강철용과는 정반대 콘셉트였다. 작지만 정교했다. 사막의 리듬에 맞춰 움직일 수 있었다. 간헐적 굴착법의 핵심은 타이밍이었다. 30분 굴착, 20분 대기. 집안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 다음에 다시 30분 굴착. 처음엔 답답했다. 다른 팀들이 하루 종일 파는 동안 한국팀은 반나절만 작업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가스 분출도 없었다. 집안 붕괴도 없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전진했다. 3주째 되는 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지하 42m 지점에서 이승호가 뭔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안반 사이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 깨끗하고 차가운 지하수였다. 물이에요. 이승호의 외침에 모든 팀원들이 모여들었다.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한 생명의 원천이었다. 김태현이 물을 받아 마셔봤다. 달콤했다. 48년 전 아버지가 찾으려 했던 그 물이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김태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일기장에 적힌 대로였다. 물은 반드시 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스스로 나타난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다. 물이 나온 지점에서 조금 더 파자 금속성 물체가 나왔다. 녹슬었지만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다. 오래된 타임캡슐이었다. 최지연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1975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정확히 48년 전이었다. 캡슐을 열자 편지 한 장이 나왔다. 한국어로 쓰여진 글자였다. 김태현이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다. 사우디의 친구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막의 지혜를, 인내를, 그리고 희망을 배웠습니다. 언젠가 우리 자식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철, 아버지의 편지였다. 48년 전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다. 김태현이 편지를 품에 안았다. 운명적 만남이었다. 아버지가 묻어둔 희망의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울 때가 온 것이었다. 이 소식이 현지 언론에 알려지자 큰 화제가 되었다. 48년 전 한국인 노동자가 남긴 타임캡슐, 그리고 그의 아들이 같은 장소에서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스토리. 사우디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나이든 세대들이 감동했다. 1970년대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추억을 되살렸다. 그때 그 청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리야드의 한 노인이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50km 지점을 넘어서자 지질 구조가 급격히 복잡해졌다. 중국 팀조차 손도 못 댄 구역이었다. 지하 60m마다 안반의 성질이 바뀌었다. 화강암, 석회암, 사암이 불규칙하게 뒤섞였다. 각각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다. 이승호가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다.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결론을 내렸다. 규칙이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지질학적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설명이 가능했다. 수백만 년 전 이 지역은 바다였다. 지각 변동으로 육지가 되면서 다양한 퇴적층이 형성된 것이었다. 박민수가 굴착 장비를 다시 개조했다. 각 안반 특성에 맞는 날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연성이 핵심이었다. 정우진은 안전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각 구간별로 위험도를 세분화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최지연은 현장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했다. 젊은 감각으로 기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 부분은 비스듬히 접근하면 어떨까요? 최지연의 제안이 종종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 2개월째 한국팀은 72km까지 진행했다. 다른 팀들의 최고 기록을 6배나 넘어선 성과였다. 속도도 빨라졌다. 간헐적 굴착법에 완전히 적응하면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하루 평균 1.2km씩 전진했다. 무엇보다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우진의 철저한 안전 관리와 팀원들의 신중함이 빛을 발했다. 현지 언론들이 연일 보도했다. 한국팀의 성공 스토리가 중동 전역에 알려졌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적 인연이 큰 감동을 주었다. 왕세자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국팀의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군. 왕세자가 측근에게 말했다. 인간의 정성과 역사의 인연이 만나니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이 아직 남아 있었다. 100km 지점 이후의 구간이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100km 지점. 한국팀이 마주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었다. 지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거대한 단층대였다. 지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불안정한 안반층 사이로 고압 가스가 끌어올랐다. 이승호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경악했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85%였다. 한 번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정우진이 강하게 주장했다. 안전 관리자로서 팀원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했다. 하지만 김태현의 생각은 달랐다. 포기할 수 없었다. 76km나 남은 구간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김태현이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1975년 10월의 기록이었다. 오늘 큰 지진이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가 판 우물은 멀쩡했다. 사막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같다. 자연의 힘을 거스르지 말고 따라가야 한다. 아버지의 지혜였다. 정면 돌파가 아닌 우회가 답이었다. 이승호가 3차원 지질 모델링을 다시 실행했다. 단층대를 피해가는 경로를 찾았다. 15km를 우회해야 했지만 가능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안전합니다. 박민수도 동의했다. 굴착 각도를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했다. 최지연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우회하는 동안 추가 급수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일거양득이었다. 팀원들이 합의에 이르렀다.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었다. 3개월째 우회 작업이 시작되었다. 더 정교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했다. 하지만 한국팀에게는 이미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11월 3일 오후 2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 다행히 한국팀이 우회한 덕분에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기존 중국 장비 잔해들이 있던 지역은 완전히 함몰되었다. 만약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면 대참사가 일어났을 것이었다. 아버지의 지혜가 팀원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다. 지진 이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지하수 맥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자연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믿기지 않아요. 이승호가 감탄했다. 지진으로 인해 지하수 공급량이 3배나 늘어났습니다. 김태현은 아버지의 일기를 생각했다. 자연과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 그 교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4개월째, 한국팀은 140km를 넘어섰다.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CNN, BBC, 알자지라가 연일 보도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스토리가 큰 화제가 되었다. 48년의 시간을 넘어 이어진 꿈의 실현이었다. 사우디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1970년대를 기억하는 노인들이 한국팀을 응원하러 현장을 찾았다. 당신 아버님을 기억합니다. 한 노인이 김태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아들도 똑같군요. 김태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우정을 느꼈다. 하지만 마지막 36km가 가장 어려웠다. 최종 구간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다. 거대한 지하 동굴이었다. 폭 200m, 깊이 100m의 거대한 공간이었다. 수억 년 전 형성된 자연 동굴이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했다. 다리를 놓거나 우회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김태현이 고민에 빠졌다. 6개월 약속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주가 10조 원의 보너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최지연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동굴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최지연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동굴을 막지 말고 오히려 지하 저수지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급수망과 저수 시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요. 팀원들이 눈을 번뜩였다.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이었다. 이승호가 즉시 설계에 들어갔다. 동굴의 구조를 분석하고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박민수는 연결 구조물 설계를 맡았다. 동굴과 터널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정우진은 안전성을 재검토했다. 기존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였지만 충분히 가능했다. 마지막 3주간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팀원들은 거의 불면불후로 일했다. 48년간의 꿈이 걸린 순간이었다. 11월 28일, 마침내 176km 관통이 완료되었다. 김태현이 마지막 벽을 뚫는 순간 반대편에서 빛이 새어 들어왔다. 6개월간의 대장정이 끝났다. 해냈습니다. 최지연이 소리쳤다. 팀원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이었다. 터널 반대편에서 사우디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48년 전 김동철과 함께 일했던 노인도 있었다. 친구의 아들아, 고맙다. 노인이 김태현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48년 만의 재회였다. 12월 1일, 리야드 왕궁에서 성공 보고회가 열렸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다. 왕세자가 직접 나와 축하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다. 한국팀에게 약속했던 41조 원 전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한국팀이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태현이 마이크 앞에 섰다. 저희는 10조 원의 성공 보너스를 사우디 국민들에게 기부하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어진 김태현의 말이 모든 이를 감동시켰다. 48년 전 사우디 분들이 저희 아버지 세대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 돈으로 교육센터를 설립해 양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세자가 감동했다.
즉시 한국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사우디 우정 아카데미를 설립합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48년의 시간을 넘어 두 나라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은 순간이었다. 2024년 3월 한사우디 우정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다. 첫 번째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전통을 함께 배웠다. 김태현은 아카데미의 초대 원장이 되었다. 아버지의 꿈이 아들을 통해 더 큰 열매를 맺었다. 최지연은 젊은 엔지니어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 그녀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되었다. 이승호, 박민수, 정우진도 각각 전문 분야의 교육에 참여했다. 5명의 작은 팀이 만든 기적이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전해졌다. 네옴시티의 지하 급수망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사막 한가운데 녹색 도시가 탄생했다. 지하 동굴은 거대한 저수지가 되어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우정이었다. 48년 전 시작된 인연이 이제 영원히 이어질 뿌리를 내린 것이었다. 김태현은 종종 터널 입구에 서서 사막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48년 전 한 아버지가 심은 희망의 씨앗이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죽음의 계곡은 이제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흐르는 것은 물뿐만 아니라 두 민족 간의 영원한 우정이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에 솔직한 후기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